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3월 21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49%, 그다음에 코스피는 0.77% 하락 마감하였어요. 미국 시장이 저번 주 금요일까지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시장은 뭐 저번 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 날은 무조건 조정이 한 번 정도는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미국 시장도 오늘은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있는데 항상 보면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이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뭐 저희는 미국 시장 밤 시간대 장이 열리고 미국 시장이 뭐 오전 시간대 저희는 밤이니까 새벽이거나 그러다 보니까 꼭 한 타임씩 혹은 앞뒤로 앞에 한 타임, 뒤에 한 타임이 항상 빠르든지 느려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거.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 8%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죠. 뭐 그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좀 약했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도 좀 이어가는 흐름을 계속 만들어주면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그러지 못하고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어요. 아침에 또 고점을 띄워놓고 밀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위주로 많이 쳐 밀었고 그 중심에 메지온이 좀 하한가를 치면서 모든 제약바이오 종목을 좀 끌고 갔다. 그러면서 안 좋은 뉴스, 뭐 대용제약 같은 경우랑 좀 나왔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뭐 단기 이 고점의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모습이고요. 이랬든 저랬든 950포인트죠. 코스닥은 950포인트를 넘어서면 추세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런 모양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위로 올라오면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또 만들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저번 주 어느 정도 급등을 했으니까 오늘은 누르는 자리를 만들어냈다라는 거고요. 910포인트, 웬만하면 915포인트인데 910포인트 기준으로 밀리지 않으면 뭐다? 크게 걱정할 자리는 아직은 아니다. 당연히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고 그러면 미국 시장이 저번 주 급등을 했으니까 이번 주 조정을 받는 시간을 만들 거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는 이제는 없죠. 단기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 안 되냐예요 또. 그리고 주말 동안 별 내용이 없었죠. 그냥 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핑계 대고 있고, 아직 돈바스에 뭐 포격을 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아직도 뭐 핵까지는 아니지만 뭐 소리 없이 뭘 또 미사일을 쏘고 있네. 어쩐데 저쩐데 또 하고 있죠. 근데 그게 화두로 올라올 거냐 안 올라올 거냐 결국엔 그거를 계기로 조정의 이 이벤트 명분을 만들 거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고요. 우리 시장은 910포인트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래도 상승에 대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노선이다. 이해되시죠? 910포인트 깨지면 무조건 900포인트까지 내려가야 되는 부분인 건데 웬만하면 910포인트에서 유지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좀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코스닥보다 좀 약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오늘 이제 웬만하면 얘는 2750포인트 이 자리를 한번 때려야 되거든요. 이 자리를 때려주고 이 자리 위로 안착을 해서 결국에는 2800포인트 위로 올라타는 그림을 보여줘야만이 뭐다 추세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고요. 얘는 다시 한번 지켜줘야 될 자리는 2650포인트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2650포인트 유지해야 되고 위로는 2700포인트 1차 안착 2700포인트 안착하면 2720 그 다음에 2750으로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계속 이 안에서
갇히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오늘 좀 저점을 이탈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일 2690포인트 위로 올라오면 좋고, 이랬든 저랬든 그냥 2700 그리고 2720 그리고 2750포인트 요런 기준으로 보면 된다. 그러면 큰 그림으로 여기 대략적으로 요렇게 박스 요렇게 박스 하나 잡고 나머지는 요 밑에에 대한 박스로 다시 한번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요런 관점으로. 요런 관점으로. 결국에 이 갭을 메꾸고 갈 거냐 말 거냐인데, 좀 안 메꿨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갭 안 메꿨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 그 갭을 안 메꾸기 위해서는 일단 2690포인트 위로 올라와서 2700포인트를 사수하는 그림 만들어 줘야 된다. 오늘 투자자 현황 보면 양매도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들어왔던 이 매수세가 빠져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만 좀 체크하면 돼요. 코스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죠. 그쵸?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림 자체가 별로인 거예요. 결국엔 차트의 모양과 상관없이 뭐다? 계속 살려놓는다. 그죠? 굳이 얘를 오늘 살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요날 저점 2455원 여기 양봉 시가죠? 요 자리 지지하니까 결국엔 여기 2435원만 이탈하면 되는 부분인 건데, 요 자리를 안 깨고 뭐다? 결국엔 쳐 올려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물수 한번 하고 밑에서 또 이날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쫙 끌어 당겨 버린다라는 거죠. 굳이 이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장중의 흐름을 보더라도 특별하게 제가 올라갈 이유도 없는 자리거든요. 근데 오후장에 밀어버리죠. 왜? 이제 우리 시장 2시 넘었고 3시 다 돼가니까 끝날 시간 됐고, 또 미국 시장 이제 이따가 시작해야 되니까 조정을 좀 나올 수 있다. 왜? 저번 주 급등을 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 차례 더 미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밀 만한 이유는 없었다라는 거. 러시아가 어디 또 포탄을 쓴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밀었다.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도. 결국엔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지겹다라는 거. 그죠? 또 2550포인트 위로 안착하면 얘는 또 2600에서 2650포인트 2650원까지 또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전히 기존에 말씀드렸던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물량 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그 흐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기 중간값 잡고 이런 관점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왔다 놨다 들어왔다 놨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박스권 하단에 움직이는 캔들이 상단보다는 많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 흐름만 유지해주면 결국엔 밑으로 주저앉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위로보다는. 그죠? 그게 언제까지 요런 행동을 해줄진 모르겠지만요. 조만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뭐 특별하게 대외적인 악재만 또 터지지 않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매지온이 올랐죠. 저번에 영상 한번 찍었었죠, 제가. 요때 찍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 저점 이 밑으로 시가 형성하면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한다. 그 자리는 122,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어디 155,500원 부근 정도까지 한 번 정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넘어서질 못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흘러내렸던 이 음봉을 감싸지 못하면 뭐다? 다시 내려가게끔 돼 있어요. 어디까지? 못해도 13만원 부근까지는. 근데 오늘 뭐다? 그냥 갭으로 눌러버렸죠. 왜? 결국 FDA에서 미국 FDA에서 야 이거 니네 이거 한 거
글쎄 이거야 못 믿겠는데? 라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뭘 때문에 나왔냐?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장 실사도 안 됐다.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리고 나서 요날도 뉴스가 나왔죠. FDA에 서류 제출을 했다. 근데 계속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퍼풀인다라는 거죠. FDA 개정안 채택 시 승인 심사가 3개월 지연된다. 26일날 뭐 어쩌고 저쩌고 유대나필 승인해갖고 어쩌고 저쩌고 냈는데 뭐 개정안이 되면 뭐 늦어질 수 있다. 어쩐다 저쩐다. 이걸 저번 주에 한번 냈어요. 냈다라는 건 뭐냐? 오늘 이 자리를 예상했다라는 거겠죠. 이미. 미리 분위기 깔아놓고 위에서 누르는 2평 거래가 적게 하면서 밀고 내려오면서 그냥 갭으로 밀었다. 즉 들어왔던 누군가 나갔을 수 있다라는 거고, 기술적 반등 자리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갈 기회 주고 나서 한 차례 더 밀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처밀렸던 자리에서 올라왔던 만큼 한 차례 밀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직 이 하한가에 물량이 그래도 적은 물량은 아닌데, 그럼 이제는 얘는 이랬든 저랬든 이 임상에 대해서 FDA에서 어쩌고 저쩌고 말이 나온 거지 실패했다라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말처럼 이 개정안이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결국엔 3개월 뒤라는 소리예요. 뭐가? 결론 나오는 게. 그럼 그 3개월 동안 물량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그냥 죽여버릴 거냐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월봉이든 연봉의 흐름을 보면 쭉 밀리면서 그나마 열리고 남아있는 자리가 86,000원대와 그리고 93,000원대 그리고 10만원대가 남아요. 그러면 내일이 중요하겠죠? 내일 갭이 10만원 밑으로 시작을 할 거냐 10만원 위로 시작할 거냐. 근데 10만원 위로 시작할 확률은 드물겠죠. 10만원 밑에서 시작을 하면 실제적으로 83,000원대였나요? 86,000원대 위로 갭이냐. 그러니까 10만원에서 86,000원 사이에서 시가를 형성할 거냐, 그게 아니면 86,000원 밑으로 시가를 형성할 거냐만 확인하면 된다. 86,000원 밑으로 시가를 형성하면 78,000원 정도까지는 열려있지만 웬만하면 뭐다? 주워 담아도 될 수 있는 자리다. 왜? 앞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 안에 뭐 할 거다? 분명히 한 번 정도 12만원이나 12만원 정도까지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윗자리 86,000원 위에서 시가를 형성을 하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으로 이 10만원대를 다시 넘어서는지를 체크를 해라. 10만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면 그 다음은 11만원 이런 식으로 만원 단위로 올려다 보고요. 11만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이랬든 저랬든 10만원은 한번 깨고 내려와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흐름으로만 보시면 돼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거의 10배가 올라왔고요. 현재 자리는 이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거의 50% 정도가 이 빠진 그림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10% 정도는 더 밑으로 예상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40% 기준에서 어느 정도보다 자리를 잡을 확률이 높다. 얘는 뭐 바닥에 있는 종목도 아니고 이게 잡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까지는 아니고요.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2의 신라젠이 될 거냐 아니면 이제는 지지를 받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근데 현재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신라젠의 확률은 아직은 떨어진다. 왜?
수급이 그렇게 크게 빠져나간 자리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 3개월을 기준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분명히 진행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서 들어왔던 누군가가 같은 인원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들어왔던 누군가는 아직 100% 나가지 못했다. 그러면 더 밀어놓고 한 번 더 만들어내는 자리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대신 그 과정 동안은 굉장히 힘든 흐름을 좀 이어갈 거라는 거고요. 결국은 86,000원이냐 78,000원이냐 기준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대웅제약이 악재가 터졌죠. 뭐 결국에는 이 코로나 임상 관련해서 포기하겠다. 뭐 그러면서 또 오후장에는 저번에 얘기 나왔던 뭐 데이터 조작했네 어쩐네 저쩐네 뭐 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더 좋아요. 근데 희한하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 대웅제약은 임상 취소를 했다. 결국에는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도중 이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확진자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 경증 환자들이 많아졌더라. 코로나에 감염되고 나서 회복도 그만큼 빨라졌다. 그만큼 약해지니까 굳이 난 여기다가 시간을 쓰지 않겠다라는 입장에 돈 쓰고 싶지 않다. 어찌됐든 화이자 뭐 모더나 그런 애들한테 이겨먹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한국은 뭐래도 못 이겨먹어요. 왜? 돈이 없어요. 그럴만한. 그래서 기술 수출을 하는 거예요.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기술 수출하는 거 봤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처럼 인건비, 노동력으로 머리 써가지고 그거를 팔아먹는 거예요. 미국에. 결국엔 돈은 니들이 쓰고 실험은 완벽하게 해봐라. 왜 3상 들어가서 임상 이 2년 동안 돈이 1상, 2상의 2배 이상이 들거든요. 최소. 돈도 많이 줘야 되고 동물한테는 돈 안 줘도 되잖아요. 주사 한번 놔주고 너 돈 안 줘도 되는데 사람한테는 돈을 줘야 돼요. 꿀알바라고 하잖아요. 대신 주사를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까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자 어찌됐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밀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대웅제약에는 그런 부분 자체가 더 나은 흐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적 나쁘지 않게 나왔고 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치료제에 대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치료제에 대해서 포기한 건 아니라는 거죠. 세 종류 중에 뭐 중증이랑 빼고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혹은 다른 부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치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버티고 있는 자리인 거고요. 이 구름대 위에서 유지하는지만 우리 체크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이탈을 했지만 결국엔 저점을 지지받고 반등을 끌어올린 자리예요. 그러면 다시 내일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그 저점 확인이 15만 7천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웬만하면 이제는 종가상 16만원 위에서 안착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돼요. 얘는 16만 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리 위에서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만이 다시 한번 어디 여기 17만 5천원 부근까지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시고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야만이 어디다 그 다음은 18만 5천원에서 20만원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직은 하나의 조금 더 빨아먹기 위한 페이크인 거냐 아니면 정말 이 악재로 인해서 그동안 올라왔던 여기서 많이 버텼단 말이에요. 이 물량이 여기서 나간 그림이 될 거냐는 내일 요 자리가 중요하다. 버티느냐 버티지 못하느냐 이해되시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만 움직이면 되고요. 대웅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대웅제약보단 대웅이 좀 약하다라는 거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랬든 저랬든 얘는 3만원 앞자리 라운드 피겨값 3만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위로는 32,000원 위로 안착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요런 기준으로 결국에는 요 안에서 움직이는 요 안에서 움직이는 박스권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위로 올라오는 박스권을 하나 더 만들어낼 거냐예요. 요런 기준으로. 여기가 중심값이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에는 요 안에서만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 내면 크게 문제될 거 없다. 대신 요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 순간 29,000원까지 열려있다라는 거. 대신 29,000원까지 밀리면 요 안에 갇힐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뭐다? 이 구름대 안에 갇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단기적인 파동의 흐름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도 일단 깨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버티는 흐름을 만들어내면 다시 한번 흐름을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서 다시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한 번 더 윗자리 잡아먹으러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 크게 문제될 자리는 아니다.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 결국 내일 혹은 모레 안에 답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진단키트 종목들도 다 빠졌죠. 결국에는 뭐 상승시켜놨던 자리를 거진다 반납시키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뭐 굳이 명분을 만든다면 뭐다? 열흘 동안 20만 명대로 감소했다. 그래서 빠졌다.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말 같지도 않은 그림 얘기죠. 왜? 그러면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부터 오미크론으로 30만 명이 됐을 땐 왜 주가가 위로 가지 않고 밑으로 쳐박았다가 결국엔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떨어지니까 주가가 빠진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엔 그냥 명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수급을 한번 올렸으니까 뭐다?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러붙은 개인 매매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한 번은 더 털어내는 자리예요. 결국엔 이랬든 저랬든 얘는 18,200원 기준으로만 종가를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체크하시고, 위로는 25,500원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만 체크하시면 되는 자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자리를 이탈하고 뭐 이탈하더라도 다음날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뭐다? 얘는 나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더 이상 답이 없다. 수급이 들어가 있어도 지금 당장은 갈 생각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음에 다른 뭔가의 이슈로 또 한번 해먹으려고 또 수급을 모아가고 있구나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국전약품이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결국엔 눌렀어요. 만원대를 이탈 다시 했다라는 거고요. 결국엔 다시 또 만원대 위로 안착하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고, 만원대 안착하면 1,400원을 넘어서느냐를 보셔야 돼요. 1,400원 넘어서면 11,500원 부근까지도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일단 1,400원이 중요한 중심값인 거고요.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9,400원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 대신 그 자리를 이탈하면 뭐다? 얘는 요 추세 하단까지 밀고 내려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까지? 9,050원 부근까지. 결국엔 요 안에서 당분간은 움직일 확률이 나타난다. 대신 웬만하면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빠르게 또 한번 회복하는 그림,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림 만들어 낸다라는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결국 9,400원까지 밀리고 나면 반등은 나오는데 이 만원에서 쳐맞고 밀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그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결국엔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를 밟아야만이 다시 어디 1,4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하여튼 갈 때 돼서 고점 부분에서 계속 못 넘기면 밑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대신 밀렸다가 지지받으면 그 고점을 다시 넘길 확률은 높지만 재수없어갖고 버텼는데
밑에서 지지 못 받아버리면 그냥 끝난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맞고 밀린 거다라고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랜만에 에디슨 EV가 좀 반등을 했죠. 뭐 일단 실적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쌍용 인수 관련해서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다시 근데 오늘 상승한 이유는 뭐 UNI 상한가를 갔죠. UNI 유상증자 참여해서 최대 주주로 등극한다라는 거고 오늘 상승하고 나니까 장 끝나고 나서 또 뭐 횡보에 제동이 걸렸다라고 하면서 또 눌러요. 계속 기사빨로 뭐 한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를 반복하고 있는 자리예요. 왜? 거래량이 강하지 않으니까 위에서 터트렸던 여기서 요만큼 만들어냈던 요 박스권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한다? 주가를 흔든다라는 거죠. 결국엔 뭐예요? 오늘의 고점이 이 박스의 중간값이에요. 그죠? 여기 바닥, 여기 상단. 오늘의 고점 25,500원. 그죠? 요 자리를 맞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25,500원 위로 안착을 해야만이 그 다음은 32,700원까지 열어놓고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25,500원을 오늘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밑으로 다시 25,5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와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볼 수 있겠죠. 요런 관점으로 요런 관점으로도 그어볼 수 있겠죠. 그렇게 그은 자리가 어디다? 23,000원 부근이다. 즉 얘는 23,000원 이탈하면 다시 25,500원대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잡주는 맞지만 그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니라서 요런 박스권 매매로 잘 활용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25,500원을 넘어서면 이 3만원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 아까 32,800원 얘기했잖아요. 여기와 여기의 중간값이 28,500원인데 여기와 또 여기의 중간값이 3만원대예요. 여기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까지 가려면 뭐 해야 돼? 무조건 이슈 필요하다. 뭐 쌍용차 인수 초입기에 들어간다든지 뭐 대금을 어느 정도 납부를 했다든지 뭐 그런 뉴스가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신규적인 관점은 이미 지났다. 그죠? 오늘 쌓았기 때문에 그럼 다시 눌렸을 때 지지받는 그림이 여기냐 여기냐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럼 그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자, 알테오젠이란 종목이고요. 최근에 좀 상승을 많이 했죠. 바닥 대비해서. 그러면서 뭐 삼상 유럽에서 시밀러 삼상을 뭐 어쩌고 저쩌고 진행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호재가 나오면서 지금 계속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를 일단은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런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자리인데 오늘 딱 이 자리를 건드렸거든요. 건드렸다가 윗꼬리를 달고 다시 갖다는 놨는데 내일 이대로 시작하면 뭐다? 이 추세를 벗어난다라는 거죠. 결국엔 6만원 위로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 밑으로 56,000원대를 한 번 정도 더 확인하고 갈 거냐 의 기준으로만 보시면 돼요. 56,000원대 확인하고 지지 받으면 다시 한번 6만원대 1차 그리고 6만원대를 넘어서면 또 한번 62,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얘는 요런 관점으로. 그러면 이제는 어찌됐든 눌렀다가 한 번은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뚫고 올라갈 확률보다는 뭔가 강인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요 자리에서 뭐 할 거다? 횡보할 확률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 횡보를 할 때 이 박스의 하단이냐 하단에서 놓을 거냐 상단에서 놓을 거냐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상단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다? 결국엔 한번 뚫고 7만원까지는 얘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 스윙의 관점으로. 그런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바이오니아가 오늘 또 빠졌죠. 결국에는 뭐 특별하게 뭐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요, 그냥 오늘 투자주의 목록이었고, 그럴 만한 이유가 단일 계좌 좀 많이 들어왔다. 외국인 투자자가 뭐 단일 계좌 어쩌고 저쩌고 들어왔다라는 거고, 최근에 뭐 안정성 평가에서 엑설런트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쭉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내일이면 다시 이 투자주의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어느 정도 들고 있던 물량이 나갔을 거라는 것도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45,000원 부근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넉넉 잡아 40,000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이 40,000원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42,500원에서 44,000원 자리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고요. 결국엔 요렇게 잡고 지금은 요 안에 박스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여기가 중심값이 44,000원의 자리인 거고요. 요 자리만 버텨주는 그림 만들어내면 다시 한번 요 위까지는 한 차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바닥을 확실히 찍은 건 맞고요. 단기 저항을 확인한 것도 맞지만 여기서 쉽사리 무너질 것 같은 수급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인다. 그러려면 시장이 좀 다시 돌아서야 되겠죠. 제약바이오가 오늘 너무 많이 눌렸기 때문에 결국엔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 나올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